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한 주 만에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방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나요?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본인과 굉장히 똑같이 톡 닮은 무엇인가가 딱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당황스럽죠. 뭐.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네. 상상을 안 해봤는데요. 저랑 똑같은 정말 인물이 있을 섬뜩하지 거라.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뉴스가 이런 맥락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최근에 한 보험회사 TV 광고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로지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22살의 여성인데 지난해 8월부터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네.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팔로워와 팬을 확보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이야. 최근에 이제 광고도 찍었는데요. 이 모델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눈길을 끌면서 광고가 유튜브에 공개된 지 6일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했다고 60만 합니다. 회. 네. 그런데 이 모델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 로지는 한 스튜디오가 개발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얼굴을 모아서 만들었고요. 이름은 오로지라는 뜻의 한글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로지가? 네, 오로지에서 이제 로지로 그래서 영어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세계 여행과 패션 등에 관심이 많은 여성으로 설정돼서 SNS 계정을 보면 갖고 있죠, 이런 게. 가상 인플루언서지만 본인의 어떤 여행과 다양한 패션을 소화한 모습이 정말 의심을 할 만한 구석이 1도 없다고 하는데요. 참 요즘 AI다 뭐다 해서 IT 기술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맞아요. 시도가 많이 늘고 있는데 광고 모델까지 가상인간이 하는 걸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큰일이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니 네. 근데 가상인간이지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선호하는 얼굴을 모아서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네. 정말 저도 한번 이렇게 뉴스가 떠 있길래 저도 보게 됐는데 관련 광고 영상을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약간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은 조금 있긴 있어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세상 제가 보시고선. 방송을 보고 전 직접 찾아도 보고 다 했는데 네.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광고만 봤다면 나는 의심을 했었을까? 정말 의심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사람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라고 저는 봤었고 네. 제가 호기심에 로지의 SNS 계정도 따라 들어가 봤거든요. 예. 정말 어딘가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냥 연예인 한 명을 보는 것 같지 이게 기계가 만들어낸 어떤 초현실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술이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네네네. 그런 가상의 인물들을 만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게 그럼요. 좀 티가 많이 나고 어색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게 없이 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진짜 같은 가짜.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미 가상과 현실에 너무 혼재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벌써.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부담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동영상 플랫폼들을 어려서부터 접하기 때문에 정말 그 그래픽 효과라든지 이런 고사양의 어떤 기술들을 바로 체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상이다 현실이다 판단하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이미지 그 상태를 직접적으로 그걸 믿게 되는 믿고 거군요. 받아들이는 예.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사실은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 이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 현실 세계와 똑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이루는 말인데 1992년 미국의 이제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 사실 이게 이제 가상 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은 활동을 그들이 누리고 즐긴다라는 것에 옛날에 애니메이션 아바타를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놀랬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이제 그게 현실에 이제 다가오는 네, 거죠. 그런 거죠. 야, 정말 현실과 가상 세계 어느 게 현실이고 어느 게 가상 세계인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뭔가 저는 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팬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
이런 감정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팬들이 많은데 이게 가상인간이라는 걸 알고 나셨을 때 어떤 마음일까? 네, 어떤 분들이 좀 허탈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탑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이 기계가 이제 사람과 같은 이성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기계가 정말 나처럼 똑같이 그런 걸 가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마 안 될 거야. 이성은 가질 수 있지만 감성은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계가 과연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 튜링 테스트인데요. 네. 사실상 미래학자들은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처럼 눈과 얼굴 표정, 목소리 같은 이런 육감, 흔히 말하는 식스센스를 네. 기계가 전부 포착하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점차 진화하면서 인간이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따라 해야지. 느끼는 거지. 학습하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2016년에는 미래학자이면서 발명가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202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컴퓨터가 인간 지성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오히려 그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 지성은 남을 웃기고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정말 아니 이건 인간이 하는 정말 마지막 영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대로 해준다?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뭐 허라는 영화에서도 그럼요. 저 봤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네. 예, 그런 게 가능해진다. 나의 마음을 읽어내주니까 사람은 읽으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안 맞춰주잖아요. 기계는 맞춰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그럼요. 그러면 사람보다 더 나아질래나? 더 깊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저 이런 생각 드는데. 이야, 기계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미래에.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사실 둘러싼 뭐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계가 인간의 명령을 듣는 하수인이 된다. 아니면 뭐 기계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한다. 이게 다 영화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가. 인간과 기계가 융합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거는 가장 희망적인 것이고. 뭐 사실 3번 이게 가장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는 있으나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씁쓸하네요.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인간이 나오는 것까지는 뭐 기술의 발전으로 뭐 좋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대중의 욕망이 거기에 다 투영돼 있다는 것도 왠지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인간들, 가상인간들만 계속 나온다면 그 기준에 못 맞히는 진짜 실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갑자기 이렇게 가슴 한켠이 아프죠. 그럼요. 사실상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미디어들이 사실 굉장히 완벽한 이미지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노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흔히 말하는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보면 좋긴 하지만 부담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사진 찍으실 때 일반 카메라로 찍으시나요? 아니면 어플을 사용하시나요? 전 잘 안 찍어요. 안 찍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고정 카메라들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죠. 그냥 조명을 좀 낮추면 사실 너무 드러나지 않은 게 약간 그게 바람직하죠. 감춤의 미학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한국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셀카의 어떤 천국? 그래서 이 보정 어플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어떻게 한편으로는 사실상 이 어떤 더 미화된 나의 모습을 가상의 모습과 같잖아요. 사실 내가 온전한 나의 사실을 반영했다고는 좀 힘들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어플만 해서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어리게 나오고 이제 본인의 마음이 주름살도 없어지고 하니까 맞아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팽팽해진 느낌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되면 사실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기준에서 우리가 양산되듯 좀 아름다움이 쏟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의 좀 다양성, 고유성, 개성 같은 것들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도 좀 보자. 중요하자. 네. 근데 이 나름의 가상인간의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너무 이제 비틀어서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한번은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분들께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악플, 댓글,
댓글, 사생활 침해 혹은 좋은 이미지를 어떤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데요. 사실 이 주인공 로지처럼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동시킨다면 사실상 이러한 것들에 걱정에서 굉장히 해방된다고 볼 수 있겠죠. 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도 안 들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이제 수월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물리적 시공간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으니까 뭐 오늘 한국, 내일 뭐 오늘 저녁에 미국, 뭐 내일 알래스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가상 인플루언서에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용은 그러면 개발자랑 그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 아니고. 그럼요. 근데 사실 뭐 연예인 기용할 때 드는 비용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지 시를 먼저 좀 읽어보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시는 좀 특별한 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중국 시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중국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원문을 이제 중국어로? 네, 중국어로 원문과 함께 해석본을 같이 낭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해석은 제가 낭독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천재 시인이자 중국의 현대문학을 이끈 몽롱시파의 주요 일원으로 불리는 시인 꾸청의 멀고 가까움이라는 시입니다. 꾸청, 네, 들어보죠. 远和近 꾸청 멀고 가까움 꾸청 你一会看我一会看云 당신은 잠시 나를 보더니 다시 구름을 봅니다. 我觉得你看我是很远你看云是很近 나는 느꼈어요. 당신이 바라보는 나는 아주 멀고 당신이 바라보는 구름은 아주 가깝다는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나. 중국 영화를 보는 거야. 아니 원문으로 들으니까 느낌이 전혀 다른데요. 한국어 시랑. 그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어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시는 원래는 이제 사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거리, 괴리감에 관한 시로 알려져 있어요. 시 내용은 안 들어오고 제가 딴 생각만 하면서. 이 꾸청이 사실상 굉장히 인간의 내면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많이 탐구한 시인인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메타버스 시대로 돌입하면서 오히려 기계와 사람 간 혹시 가상현실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사실상 이제 진실, 진짜요? 현실 이거 사람 간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신이 바라보는 나는 먼데 내가 바라보는 구름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큰일이네요. 정말 진짜 현실과 어떤 가짜의 진위 여부를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혹시 미래에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본 시입니다. 네. 오늘 시시한가 중국 꾸청의 시를 방수진 시인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